네, 오늘 그 휴일을 맞이해서 우리 총재님에게 또 좋은 얘기를 듣는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총재. 오랜만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이신 한 세 달 만인 것 같아요.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그렇죠. 그래. 먼저 그 이제 지역 정서에 맞는 이제 어떤 그 정치적 흐름에 있어서 그 저번에 안 보이시던데 왜 안 보입니까? 저번에 어디에 안 보? 저기 임명장 받는 우리 저 예, 민주당 지역위원회 예, 예. 며칠 전에 했던 거요. 우선 뭐 그 제가 지역에 서울 계셨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뭐 지역의 선거대책 기구에 예. 저뿐만 아니라 저하고 같이 했던 아주 좋은 그 동지들은 일단 뭐 선대위의 구성에서 다 누락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선대위 임명장 수여식 하는데 저한테 뭐 연락도 없었고, 그때 제가 또 뭐 연락도 없는데 괜히 또 불쑥 가가지고 또 괜히 불편을 하게 해드릴 필요 있나 싶어서. 글쎄 제가 이제 예, 그래서 예. 궁금해갖고 네, 근데 이제 예전에 그 총선 봄에 네, 예, 예. 총장님 이게 도와주기로 해갖고 그만두시고 일종의 뭐 그때 선대위원장 후보 제가 단일화하고 상임 선대위원장 그때도 맞아 맡았죠. 지역에서 후보 단일화 단일화 얘기가 나왔으니까 단일화. 야, 그 단일화 그 지역에서 이뤄내신 단일화로 그때 네. 저 했었잖아. 그때는 뭐 단일화만이 문제가 아니라 네. 이제 이 제천에서 국회의원 선거를 바라보던 많은 뜻 있는 분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 이제 일단 뭐 보수 세력은 송광호 의원이 뭐 단독 후보로 또 물론 엄태영 후보가 있었지만 네. 사실상 이제 단독 후보로 움직이고 있었고 실질적으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입장이니까 또 야권의 또 어떤 뭐 소외된 혹은 또 정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그런 정치 세력이 하나로 모여야 되겠다. 네. 그래서 뭐 노동, 인권, 또 뭐 제야, 시민단체, 환경단체, 농민단체, 또 일반 우리 중소상인들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네. 야권이 이 단일 후보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기대가 굉장히 컸었고 그런 또 글쎄요. 요구가 많았죠. 그것이 저에게도 많이 전달이 됐고 그 당시 이제 국민 경선을 한다라는 그런 당의 방침 그리고 또 시대적인 요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 경선하는 걸로 다들 논의가 되고 있다가 어쨌든 서재원 후보께서 이제 당에서 단수 공천을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저에게 굉장히 많은 요구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저 자신은 어쨌든 정권 교체가 시대의 정신이다. 그리고 지금의 정권 교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뭐 어떤 A라는 정당에서 B라는 정당으로 바뀐다는 개념이 아니라 과거로 다시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새로운 시대로 나갈 것이냐 하는 그 두 가지 어떤 시대적인 고뇌의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정권 교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민족 모두의 과연 우리가 과거 시대에 붙잡혀서 그런 시대로 그냥 되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 국민이 우리 민족 스스로가 이 나라의 이 땅의 주인이 되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시대로 열려갈 것이냐 뭐 이런 것에 대한 고민들에 대한 선택이기 때문에 그 선택이 제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나 제가 가지는 작은 저의 꿈이나 저의 계획보다는 그 꿈이 훨씬 더 커다란 이 시대적 과제다라는 생각에서 기꺼이 뭐 후보 단일화랄까요? 아니면 뭐 여론조사에서 제가 상당히 앞서고 있었다고 다들 보지만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하다 싶어서 뭐 흔쾌히라기보다는 참 고뇌 끝에 이제 단일화를 한 결과가 됐는데. 글쎄 요새 그래서 최근에는 또 그 이후에 뭐 지역에서 뭐 이런저런 잡음들도 있고 또 뭐 왜 이근규가 당 활동에서 자꾸 배제되느냐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지만 그 모든 것은 어쨌든 이 지역의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분이 책임하에 본인이 정치적인 또 책임과 평가와 나중 기준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흘러가면서 또 평가받을 일이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저 자신은 뭐 이 지역에서 저를 소외시켰다 안 시켰다 뭐 별 관심도 없고 그거보다는 뚜벅뚜벅 정권 교체를 향해서 제가 뭐 미력이지만 일조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삶의 하나의 방식입니다. 글쎄 그럼 뭐 안 그래도 네. 그
저기 현장 다니시는 것도 뭐 예전보다 더 열정적으로 왜냐면 현장 계속 다니시고 또 이 지역에서 이제 전부 돌아다니고. 총선 이후에 우리 저 서재관 후보께서 낙선하고 나서 지역을 거의 안 다니시고 또 지역에 또 어떤 의미에서는 선대위 발대식 같은 것도 우리가 잘 했지만 해단식을 안 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게 사람이라는 게 이제 선거를 끝내놓고 나면 항상 뒷마무리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그건 뭐 이근규나 어떤 서재관 후보 뭐 이런 분들에 대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민주당 전체 혹은 야권으로 정권을 바꿔야 되겠다라는 국민들에 대한 어떤 최소한도의 의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뭐 지역을 제가 다니고 이러는 거죠. 국회의원 선거는 앞으로도 한 3년 이상 남아 있는데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서 제가 다닌다 그러면 저도 좀 어리석은 방법이겠죠. 철저히 대선을 앞두고 있는 또 정권 교체를 바라고 있는 제천 시민, 단양 군민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뜻을 수렴해가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저기 또 혹시 누가 뭐 이게 소문에 뭐 특보가 아니는데 뭐 특보 저기 했냐 이래 또 그러시잖아요. 왜? 난 그래서 뭐 댓글도 누가 달고 그랬다면서요. 예, 뭐 그런데 이게 이제 처음 온 그건-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정치를 하다 보면 그래서 또 궁금해갖고 제가 여쭤본 핵심적인 그런 정치권의 커다란 물줄기 이런 걸 잘 이해 못하는 분들이 막 그렇게 좀 이렇게 좀 까칠하게 구는 사람도 있겠죠. 글쎄요. 근데 임명장은 뭐 제가 봤으니까 예.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니 근데 뭐 임명장을 받고 안 받고 문제 아니라 되게 이제 정치를 하든 또 이 사회에서 뭔가 작든 크든 이 사회에 일꾼으로 봉사하려고 할 때는 마음을 열고 얼마나 더 정의롭고 얼마나 더 이 삶의 비전을 가져가고 있는가 하는 걸 고민해야지 상대방이 뭐 신발에 흙이 묻었네 안 묻었네를 자꾸 따지고 있다 보면 네. 발바닥만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정말 리차드 버크가 얘기한 것처럼 높이 올라서 먼 세상을 바라보면서 많은 시민과 대중들에게 또 이 역사와 미래를 향한 소망을 안겨다 주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이지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갖고 자꾸 티격태격 할 필요 없어요. 저는 이번에 용광로 선대위를 만든다라고 하는 문재인 후보의 그 결단이 매우 소중하고 아름다운 용광로. 선택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그렇지만 서재관 후보는 김두관 충북 선대본부장을 하셨죠.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거 뭐 한 개 잘잘못 떠나서 열심히 하셨고 또 다른 어떤 분들은 또 손학규 후보를 열심히 또 했고 또 정세균 대표 후보를 도우신 분들도 있고 또 뭐 그 이외에 또 문재인 후보를 도운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예요. 그것은 당내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냐 하는 것이 그 경선이 끝난 이후까지 만약에 연결된다면 그건 정치할 자격이 없는 그렇지. 사람들입니다. 게임은 최선을 다해서 각자의 선택에 따라서 열심히 하고 끝나고 나서는 예를 들어서 많이 못 도와준 후보가 당선이 되면 그 못 도와준 것이 미안해서라도 2배, 3배 더 열심히 떼어주는 이런 것들이 올바른 자세인데 뭐 그런 것을 좀 충분히 보장하거나 그런 여건을 갖춰주기 위해서라도 실질적으로 문재인 후보를 열심히 도왔던 멤버들은 약간 좀 뒤에서 또는 순서로 봐서도 한참 그 맨 처음부터 뒤편에 참 지금 문재인 후보 그 그럼요. 제가 문재인 지지운동 경선 하셨잖아요, 당시에 그때. 이제 경선 문자도 많이 당시에 보내시고 그러던데 보니까. 뭐 그건 뭐 둘째 문제고 경선 당시에 제가 이제 발탁이 돼가지고 조직 특보로 처음에요. 그럼요. 애초부터. 그때 이제 조직 특보로 발탁이 돼서 이제 문재인 후보를 당선시키는데 뭐 저 아니어도 국민들이 당선시킨 거지만 저 역시도 이제 일조를 좀 했죠. 그러나 그렇게 문재인 후보를 열심히 했던 분들은 선대를 꾸려서 뭔가 이렇게 조직을 꾸려나갈 때 전진 배치되어 있으면 곤란하다 이거죠. 그렇지. 뒤에 가서 또 뭐 어차피 내 사람 감싸주기 아니냐 이제 이런 그림이 되니까. 오히려 또 손학규 후보도 훌륭한 분이고 그분을 또 돕던 분들 중에서 더 역량 있는 분들이 많은데 또는 김두관 후보도 얼마나 좋은 분이에요. 그분 돕는 분 중에서도 좋은 분들이 많은데 마치 이제 익숙하고 또는 믿을 수 있다라고 해서 뭐 문캠프에 있었다고 해서 먼저 막 자리 차지하고 있으면은 그 다음에 저 역할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도 소외감을 줄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안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합에도 좀 안 맞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마디로 표현한 게 이제 우리 문재인 후보께서 용광로 캠프. 용광로 캠프. 다 녹여서 그것이 뭐 선철이든 고철이든 좋은 노철이든 뭐든 따지지 않고 다 한 군데 모여가지고 녹여서 그래서
정말 좋은 그런 채로 그 얘기를 하니까 난 도산 안창호 선생의 그 얘기가 생각나네요. 네. 모든 돌멩이는 다 쓰임새가 있다. 그럼. 사람마다. 그럼요. 도산 안창호 선생. 사람을 도산 안창호 선생뿐만 아니라 도산, 결국은 한 역사에서 나름대로 자기 몫을 다한 분들은 예. 여러 가지 자기 뭐 스타일이- 잣대가 있지만 공통적인 게 하나가 있어요. 어. 사람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사람 자체. 사람이라는 존재를 아끼고 사람을 모든 것에 우선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일을 하거나 활동하거나 또는 살아온 사람들은 다 역사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소명을 다 하고 또 사람을 소중하게. 네. 예를 들면 정치가 특히 그렇죠. 정치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사람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사람을 아낄지 모르는 사람. 사람을 그리워하거나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정치할 자격이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아무리 경륜이 훌륭해도 아무리 학벌이 좋아도. 그럼요. 학벌은 오히려 종이장 같은 거죠. 예를 들면 전직이 뭐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현재. 얼마나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느냐. 그것은 대중들이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러니까 전에 뭐 장관했던 사람이라고 해서 국회에 나와서 팍팍 떨어진 이유가 뭐냐면 장관했던 경륜에 비해서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을 딱 알면은 그냥 추풍낙엽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사람들의 그 어떤 그 저거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는 모든 그 어떤 그 감성과 이성을 낮게 평가한다. 이것도 한 분류에 들어가는 말이죠. 그럼요. 우리가 이제 그 경로당이나 뭐 아니면 마을회가 이제 가보면 저도 어저께 이제 어느 마을에서 변호사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 지역 해안에 따른 간담회를 했는데 작은 모임에서도 자기 혼자 막 하려는 거는 그 주위 사람들 무시하는 태도가 이렇게 되는 분위기니까. 뭐 그런 점도 있죠. 가보면은 통상적으로 학교도 제대로 졸업을 못하고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고 또 어떻게 보면 스스로가 나는 무학자고 뭐 소위 말하는 일자무식이고 돈도 없고 또 이렇게 참 어렵게 살고 있으니까 당신들은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다 이런 식의 스스로 어떤 좌절감 이런 거에 빠져 그냥 인정해버리는구나. 근데 그분들을 더 소중하게 도둑질 해먹잖아요. 대학 나오고 또 경찰하고 무슨 군인하고 정치하고 장관한 사람 중에서 다 감옥 가잖아요. 왜 그래요? 응? 더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더 도덕적이지 않기 때문에 노빌리스 오블리제라고 해서 이 사회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은 자기 것을 더 많이 희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안 하기 때문에 종국에서는 지금 대통령 형까지도 감옥에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생각해 봤을 때 땅 파먹으면서 마늘 한 접 넣어가지고서 그거 가지고선 근근히 손 발 다 터져가면서 내 자식 길러낸 그분들이 장관 지낸 사람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경력이나 경륜이나 학식이나 덕망 이것이 아니에요. 인간답게 인간으로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가치를 존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아까도 뭐 도산 안창호 선생이 얘기를 했지만 돌멩이는 돌멩이 나름대로 쓰임새가 다 있는 것처럼 사람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학식과 덕망을 떠나서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누구에게나 다 존귀한 가치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야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하자는 것이 이제 저희들 생각이고 저는 문재인 후보의 사람이 먼저다라는 그런 개념에 대해서 너무 공감을 하는 입장입니다. 글쎄요. 그래서 뭐 조직 특보를 좀 맡아달라고 했을 때 제가 뭐 사실은 이제 저는 이미 과거에 뭐 3, 40대 때에 대통령이 총재이던 시절에 뭐 총재 특보도 해보고 다 해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특보 자리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다만 저에게 무슨 일이든 맡겨주면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자세였기 때문에 특보를 맡아달라면 특보하는 거고 어느 저 지역에 가서 수문장 하라 그래서 수문장 했을 겁니다. 저는 무슨 자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이 시대와 이 역사에 내 한 몸을 던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예. 아주 좋은 말씀. 네. 그리고 뭐 이제 지역에 뭐 현안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좀 나름대로 어떻게 가야 되는 뭐 현안이라는 게 주로 이제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좀 뭐 예를 들어서 분위기 뭐 있지 않습니까? 뭐 전체적으로 총재님 바라보는 이제 저를 아까 오늘도 뭐 어디 이제 예식장에 좀 몇 군데 갔더니 뭐
식사하는 중에 참 안타까운 얘기들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어요. 지난번 총선에서 참 기대가 컸는데 예. 갑자기 안 나와서 너무 막 분했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뭐 좀 과장되는지 모르지만 한 3일 동안 밥도 못 먹고 그냥 막 가슴이 아파서 아, 오늘도 이렇게 예식장에 또 아직도 다녀오셨어요? 그런 어르신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이근규를 좋아해서 혹은 뭐 이근규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봐서 저한테 이렇게 과분한 애정을 보내준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오히려 이 땅에 그동안 정치하는 사람들, 이 땅에 이 나라를 지배해왔던 권력자들이 어떻게 이 나라 백성들을 짓밟아 왔는가 하는 것의 반증이죠. 진심으로 다가가니까 그렇게 크게 감동하고 사랑하는데 과거에는 짓밟았거든요. 우습게 봤거든요. 없이 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새로운 각도에서 새로운 자세로 또 실질적으로 정말 한 분 한 분이 이 사회의 소중한 주인이고 뭐 제가 뭐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나라 헌법 제1조 2항에 모든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 주권주의를 1조 2항에 선언하고 있다. 그래서 그러한 자세를 로 살았더니 이제 그런 대접을 해주시는데 총재님도 이렇게 다니시는 게 저는 제가 그때 이런 답을 했어요. 예, 저도 뭐 빨리 국회에 들어가서 정말 이 사회에 국민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우리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대변하는 그런 정치를 내가 빨리 하고 싶은데 그러나 아직도 제가 부족한 게 있는 모양입니다. 이 또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제가 모자란 게 많아서 좀 더 수양하고 좀 더 배우고 좀 더 고난 속에서 더 서럽게 살아온 사람들의 애환을 더 느끼면서 성장해라 라는 뜻으로 새기고 제가 마음을 편안하게 지금 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뭐 국회의 되고 안 되고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사회의 이 시대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고 같이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속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게 내 삶의 궁극적인 목표니까 너무 그렇게 글쎄, 근데 뭐 걱정하지 그 다니시는 그 에너지가 넘치시는 거 보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이 다니시는 거지. 내 욕심, 물론 누구나 다 욕심은 다 있어요. 근데 욕심의 네, 이제 욕심- 대상이 다른 거지. 내 출세 욕심을 너무 많이 갖게 되다 보면은 이 움직이는데도 이게 뭔가 열정이 보인다고. 근데 총재님도 많이 다니시는 거 보면은 그런 부분은 참 저도 개인적으로는 뭐 저보다 많이 다니시니까. 그리고 저것도 왜 예전에 저 아이디어 내신 거 있잖아요. 왜 저 지방 의원 공천제 폐지 그거 먼저 내셨잖아요. 저는 공약도 최초. 걸었죠. 그거 공약 걸으신 거 맞죠? 이제 지방자치단체, 그 처음에. 그러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 그게 공천제에서 현실화될 것 같다는 얘기도 공천제에서 있는데. 없애야 된다. 또 지방의회 의원들 공천제에서 없애야 된다. 왜냐하면 그걸 먼저 내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일 제가 최초로. 공식적으로 제가 아니 뭐 최초라기보다는 우리 여기 지역에서는 지역에서는 제가 최초잖아요. 최초겠죠. 누구나 다 공감을 하는 겁니다. 그걸 공감하는 거고 그걸 이제 공감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지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국회의원이 자기가 어떤 국민의 의사를 잘 모아가지고 이 지역사를 대표하려고 해야 되는 거지 한 줌도 안 되는 그냥 뭐 이렇게 국가 권력의 기득권 일부를 가지고서 줄서기를 해서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공천 주고 자기하고 이해관계에 따라서 공천 주고 하다 보니까 공천 헌금 파동 나고 부도덕한 사람 막 공천 줘서 번호 때문에 그냥 당선되는 사람 생기고 그로 인해서 의회에서 사건도 생기고 또 그것을 바라보는 시민들이 얼마나 실망감 크겠어요. 그래도 의원이라고 뽑아놨는데 하는 짓이 왜 저 모양이냐. 우리 제천 얘기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결국은 공천 준 사람들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 공천 준 사람들이 책임지는데 그 공천 준 사람들이 정치인이다 보니까 늘상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아예 그 공천제도를 없앰으로써 정말 그 지방 풀뿌리 민주주의가 이 시민들의 것으로 더 완벽하게 돌아갈 수 있게. 그러면 이제 정말 봉사하는 사람, 누가 더 진정한 일꾼인가, 누가 더 성실하고, 누가 더 우리들의 그렇죠. 삶을 정말 자기의 삶의 가치로 고민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단 말이죠. 이제는 이 인터넷이라든지 또 우리 여러 가지 인터넷 방송도 있고 뭐 언론들이 워낙 많고 정보가 많이 공개돼 있기 때문에 투명한 사회가 돼서 A, B, C, D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는 한다고요. 물론 오류가 있겠죠. 100%다 완벽한
평가하겠습니다. 옛날보다는 근데 그 확률이 높아졌다는. 그럼요. 특정 지역위원장이나 국회의원이 그 공천권 하나 붙잡고서 말도 안 되는 그런 막 이 패거리를 만들고 하는 것은 벗어날 수 있죠. 그러면은 훨씬 더 지역의 에너지가 더 많이 응집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합니다. 그 이 총재님 만나가지고 다이렉트로 지금 그냥 스무스하게 지금 좋은 말씀 뭐 인터뷰를 했는데 30분이 벌써 넘은 것 같아 얘기해서. 제가 이 주변이 없어가지고 아니, 제가 근데 야 한번 우리 이래 얘기를 하면 왜 오랜만에 뵀지만은 네, NG가 네. 없잖아요. 예, NG 없이 이렇게 바로 30분. 아무튼 또 추후에 예. 또 좋은 말씀 듣기로 하고. 네. 이게 이제 길어서. 제가 뭐 문재인 후보 특보를 맡고 있으니까 저도 네. 특보로서 제가 아 그저 하나- 임명장 좀 아까 제가 본 거 임명장 좀 한번 찍죠. 아이 뭐 그거 뭐 임명장이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특보로 제가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네. 요번 주가 우리 물론 이제 야권으로 봤을 때는 후보 단일화의 중요한 시기죠. 그러나 요번 주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단순하게 안철수 후보냐 문재인 후보냐 둘이 어떻게 단일화될 거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과거로 갈 것이냐 아니면 미래로 갈 것이냐. 것이냐. 그럼 아까 그래서 좀 안철수 후보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 진영에 있는 우리 친구들 선배들하고 안철수 후보 측에 따르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좀 전에 했어요. 방법을 네, 방법을 좀 전에. 그럼요. 제가 이제 그 후보 단일화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그거죠. 우리는 저 자신도 물론 저는 문재인 후보가 후보로 단일화되길 강력히 바라는 사람이고 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그 기대만큼이나 똑같이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뭐냐. 문이 되든 아니 되든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된다. 하나가 돼서 이 시대와 이 국민들의 욕구인 정권 교체, 새로운 시대로 가자라는 그런 갈망에 못을 박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되죠. 과거에 그들이 어느 쪽에 서서 일을 했느냐 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가 돼서 정말 이제 제2의 용광로 캠프가 만들어져서 문과 안이 하나가 되는 그런 정말 우리로 봤을 때는 야권 혹은 뭐 국가 전체의 대축제가 벌어져서 이제 과거를 지향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면 그걸 정리해내고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가 소망이고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제천 시민, 단양 군민 그리고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뭐 네. 문재인을 지지하든 안철수 지지하든 박근혜를 지지하든 누구를 지지하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이 민족의 장래를 향한 이 거대한 행보가 정말 멋있게 가는 게 좋겠다. 그렇지. 그리고 나서 뭐 단일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결었을 때 또 누가 되느냐는 것도 국민의 선택입니다. 그렇지. 다만 남의 집이 쪽박 차고 망가져서 네. 그 덕에 우리가 잘 되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비경제적이고 그런 폐쇄적인 그런 경쟁 구도보다는 정말 각자가 대변하고 각자가 주장하는 것이 많아서 정책을 통해서든 어떤 이 시대를 대변하는 신념을 통해서든 철학을 통해서 거치는 논쟁을 거쳐서 나중에 이제 최종적인 당선자가 12월 19일 날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근데 그 총장님 이렇게 말씀 잘하시는 비결은 뭐 이렇게 말을 잘하세요? 제가 뭐 말을 잘합니까? 아니 근데 한번 일사천리로 그냥 쫙 이렇게 나가시니까 기승이. 뭐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전 진심을 얘기하니까 네. 어린아이도 내 마음속에 진심을 얘기하면 말은 서툴어 보일지라도 그 말이 느낌이 좋아요. 100% 진실은 일수가 있는 그러니까 진실하려고 노력하시는 거죠. 아니, 진실. 인간은 누구나 노력이죠. 노력. 네, 노력이지. 아무튼 고맙습니다. 그래요. 네, 이거 좀. 뭐 저 휴일 날이고 오늘이 저 추수감사절이고 정말 한 해를 마감하는 또 결실을 가지고 또 자기가 도와준 사람에게 감사하는 그런 날인데 네. 저는 사실 이번에 오늘 국민들의 추수감사. 힘으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